지역의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들을 모아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운동의 수요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군 범죄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미 관계의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그러한 구조에 도전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미군 기지 앞에서 치열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군 측은 우리 측의 면담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고 강제 연행이나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한 번은 미군기지 정문에서 저하고 신부님하고 또 다른 두 분의 여성하고 함께 늦게까지 앉아서 평화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군들이 중무장을 하고 미군기지 정문을 열고 신부님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신부님을 연행해 가니까 저도 뒤쫓아가다 저도 함께 연행되고, 그래서 그때 그 신부님의 연세도 있고 저희는 또 여성이었는데, 그렇게 힘이 없는 비무장한 민간인을 잡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와 중무장한 미군이 한 20여 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를 거의 땅바닥에 눕히고 뒤로 전깃줄로 묶고 이러면서 1시간 동안 불법 구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대장은 물러가라! 부대장은 물러가라! 주한미군은 한국 땅에 존재하나 한국인이 다가갈 수 없는 성역 같은 것이었다. 미군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해방 직후인 1945년. 그 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주둔의 명분은 전쟁 억제였다. 군사정권의 안보 이념과 맞물려 주한미군은 민주주의와 자유수호의 상징이 되어갔다. 그들은 더욱 넓고 견고하게 자신들의 성역을 쌓아갔다. 그런데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미국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대신 그러한 기대감은 격렬한 미움으로 변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미국이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처음 세상에 던졌다. 80년대는 한마디로 전두환 군사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은 이 땅의 지식인들은 민주화가 그 사회의 가장 큰 1차적인 관심사항인데, 이 한국의 가장 최고의 추구하는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 민주화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부도덕하고 정통성이 없는 그 비민주적인 정권에 미국이 협력을 했다. 특히 5.18 광주 사태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세계 지도국가로서 어떤 올곧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묵인해내지 협력을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자 많은 우리 지식인들은 미국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고, 각종 미군 범죄가 한 해 평균 1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한 사람만 억울할 뿐 사건들은 은폐되고 축소됐다. 그리고 92년 한 여인의 처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오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 2사단 소속 20살 케네스 마클 일병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마클 일병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마클 일병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윤양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사건 이후 미군 측의 태도였다. 미군 당국은 윤금이 사건의 살인범을 감싸면서 소파 규정에 따라 한국이 미군을 구속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쌓이고 골마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윤금이 사건은 그동안 은폐되어 온 미군 범죄를 사회 전면에 드러내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주한미군의 태도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군 차량 중 일부는 번호판도 없이 버젓이 시내를 활보한다는 사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의 법 질서를 가볍게 무시했다.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했을 때 당연 소파 상위 이 한미 행정협정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불평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다 해서 이 소파 개정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66년 체결된 소파, 즉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은 미군 범죄에 관한 처리 규정을 담고 있다. 처음 소파의 규정은 한국은 국무중이 아닌 미군에 한해서만 형사재판의 1차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한국 측에서 15일 이내에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한국은 재판권을 자동으로 포기해야 했다. 사실상의 재판권 포기였다. 소파가 처음 개정된 것은 91년 1월. 재판권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을 형식적으로 추가하고 삭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속 조항들이 조건으로 따라붙어 실제로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 주한미군 앞에서 한국인의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매항리 미군 폭격장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폭격장이 생긴 후 50년 동안 수많은 주민이 소음에 시달렸고 심지어 민가에 잘못 떨어진 폭발물로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 소파는 이들의 죽음조차 외면했다. 불구하고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주민들과 대학생, 민주노총 노조원 등 2천여 명은 사람들은 또 한 번 분노했고 주한미군의 매항리 폭격장과 사격장을 폐쇄시키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미군 사격장 정문 현관에 페인트를 뿌리고 절단기로 사격장 주변 철조망을 잘라내 시위를 막는 경찰과 5차례 충돌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문정에는 전국의 200여 개 시민단체를 모아서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을 꾸리고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나가라고 다쳐도 있네. 밀지 마.